두려움에 짓눌려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두려움에 짓눌려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나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랠프 에머슨은 두려운 일을 하라. 그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악입니다. 두려움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화를 돋우고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관계를 그르치게 합니다. 나도 청중 앞에 설 때면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숨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을 청중 앞에서 극복했습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두려운 일을 하면 확실히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마음속에 던져주면 잠재의식은 힘을 드러내어 당신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내 강좌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연애의 연사로 초빙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와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오그라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편한 의자에 앉아 약 5분 동안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자신 있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이길 것이다.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나는 침착하고 자신 있게 연설한다. 아주 편안하고 여유롭다. 그는 마음의 명확한 법칙을 움직여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은 암시의 통제를 받고 암시에 순종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면 마치 삼투 현상처럼 의식에 있던 생각이 잠재의식 속으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잠재의식의 토양에 심어진 생각의 씨앗은 종류대로 자라지요. 그때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어떤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침착하게 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을 준비하던 한 여성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공포증 때문에 이미 3번씩이나 쓰라린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디션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보나마나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었지요. 앞선 3번의 오디션에서 여러 번 음을 틀렸고 결국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두려움을 하나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를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자기 암시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번씩 빈 방을 찾았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은 후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몸이 이완되면 정신적인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마음은 암시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반대 암시를 주어 두려움의 암시를 중화시켰습니다. 나는 멋지게 노래한다. 침착하고 차분하고 자신있게 냉정을 유지하며 노래한다. 그녀는 5분에서 10분씩 이 말을 천천히 조용히 그 기분을 느끼며 반복했습니다. 그 주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감을 되찾았고 아주 멋지게 오디션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확신과 자신감이 버티고 있으면 두려움은 결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응시하기.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종종 나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대부분 시험 때 건망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한결같았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면 답이 생각나요. 시험 중에는 생각이 안 나고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생각은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생각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 뒤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건망증의 원인이었지요. 어떤 의대생은 학과에서 똑똑하기로 소문이 났지만 필기시험이든 구두시험이든 시험만 봤다 하면 간단한 답도 생각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시험 공포증이 있던 그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겁을 먹었고 지독한 두려움에 짓눌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에서 실패하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요청한 것과 다름없었지요.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자신의 증상이 암시 건망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기억의 창고이며 의학 실습을 하는 동안 읽고 들었던 모든 내용이 잠재의식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잠재의식이 쉽게 반응하는 상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잠재의식과 친해지려면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적이 잘 나왔다고 축하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멋진 결말을 상상했습니다. 결말을 상상하고 느끼는 것은 결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시험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산에 오를 때, 심지어 물에 들어갈 때도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억지로 물에 끌려 들어갔다가 혼이 난 경험이 있다면 물을 무서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11살 때 수영장에서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내 머리를 집어삼킨 컴컴한 물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경험은 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 후로 오랫동안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선배 심리학자가 내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물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게. 나는 너를 정복할 거야.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물에 들어가 수영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물을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려운 일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다졌고 내면의 무한한 힘은 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지요. 수영하는 것이 겁이 납니까? 하루에 서너 번 5분이나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수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마음속에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물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투사해 봅시다. 그리고 차가운 물과 팔다리의 생생하고 즐거운 움직임을 마음으로 실감나게 느껴보십시오. 이는 한가한 공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훈련하면 상상 속에서 물을 즐길 수 있고 두려움이 사라져 실제로도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곧 멋진 수영 솜씨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대기업 회장이 자신이 영업사원이었을 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그 주변을 대여섯 바퀴씩 돌았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영업부장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대 밑에 있는 도깨비를 겁내지 말게. 도깨비는 없어. 그런 건 아이들을 겁주려고 지어낸 얘기야. 그런 건 아이들을 겁주려고 지어낸 이야기야. 부장 자신도 두려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을 똑바로 쳐다보고 맞서서 두려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줍줍거리며 물러났지요. 발을 내딛고 두려움과 눈을 맞추십시오. 어떤 자리가 두려우면 그 자리를 맡아봅시다. 그리고 자신에게 난 해낼 수 있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믿음, 성취의 기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마음의 생각이지만 자신감은 훨씬 더 강력한 생각입니다. 자신감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을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기운으로 채워줄 것입니다.